안녕하세요. BMW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비머팀 강영곤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BMW X5에 대한 설명입니다. X5처럼 정말 BMW의 대표적이고 대형 SUV 같은 경우는 옵션이나 라인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X5에 대한 나에게 맞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해당 영상들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해놓으신다면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머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버전, 이전 버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5 452와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M50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1년형에 대한 가격 정보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업데이트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한번 진행할게요. 네, X5에 대한 30D 그리고 M50D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0D 라인업은 21년형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분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30D X라인 5인승 같은 경우가 아직 그 정보가 안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년형에 대한 정보라는 것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0D 그 X라인 7인승 같은 경우는 21년형이 되면서 이 MHEV라고 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그 X5 30D X라인 20년형이 9,950만 원이었고 이번에 변경되는 7인승 그 모델 같은 경우가 1억 3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M팩이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30D에 MHEV가 들어갔기 때문에 1억 760만 원 이렇게 가격 정책이 매겨졌고요. M50D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경우는 X5 M50i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X5 M50i로 대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차량의 매물이 한 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M50D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로 한 대 남은 거니까 저희 쪽 댓글을 통해 한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50D는 일단 배제하고 30D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2275kg, 7인승이기 때문에 약 100kg 정도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차량의 무게를 담당하는 부분에 가장 무거운 건 엔진이고 두 번째가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3열 시트가 들어갔다는 점이 확실히 공차 무게를 올리는 이런 점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30D M팩으로 갔을 때는 2275kg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장이나 전폭 전고와 같은 차량의 크기는 다 세 가지 라인업 다 동일하고요. 배기량은 3000cc로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 한번 볼게요. 30D는 265마력 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뜻은 4000rpm일 때, 그래서 그 rpm을 4000으로 찍었을 때 최대 출력이 나온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500rpm 정도일 때 최대 토크인 63토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디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가속감이 좋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제로백은 이 차가 덩치가 엄청 큰데 지금 6.5초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50D로 갔을 때는 터보가 4개 달린 쿼드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무려 1.3초나 줄이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연비는 디젤이고 이 대형 SUV 감안하는데 두 자리 정도 나온다. 이거는 정말 땡큐인 연비인 겁니다. 그래서 복합 기준은 10이 나오고 M50D 9.7이 나오는 것들. 타이어는 30D 기준 20인치고요. M50D가 22인치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타이어 위치 교환하실 때 앞뒤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은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번호 같은 경우는 1번하고 2번 이렇게 매겨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번은 어떤 라인업으로 가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을 뜻하고요. 2번은 라인업별로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옵션이 어떤 게 빠지는구나, 어떤 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 표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적으로 에어백은 8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면, 헤드, 사이드, 무릎 쪽에 다 들어가고요. 아이소픽스라고 하는 거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보통 뒷자리 좌우 시트에 각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커버 열면 딸깍하고 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하기는 굉장히 편안한 타입이다 라고 참고해 보시고요. 변속기는 8단 변속기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변속기죠. GF 8단 미션이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앞뒤로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트처럼 출렁출렁이면서 좀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호대기 시에 발 떼고 있어도 되죠.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 오토홀드를 위해서 브레이크를 발을 한번 꼭 더 밟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X5는 정차만 하게 되면 이 오토홀드가 걸린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액티브 프로텍션 기능은 위급 상황 시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썬루프가 열려있다면 닫아주고 벨트 텐션 허가를 한번 쓱 당김으로써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끔 한 번 더 당겨줄 수 있는 이런 안전 기능이고요. 이스테리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관상의 알루미늄 요소들이 좀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점들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요 기능은 반자율 주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부터는 앞에 차간거리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3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차선 유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컴포트 시트 기능이죠. 이 시트가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끔 어깨 상체 위에 부분에도 따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하다 보면 분명히 거북목이 될 수가 있는데 거북목을 조금이라도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꽤 메리트인 시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통풍 시트 앞좌석에는 다 깔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히트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좌석에 열선을 키면 시트 부분만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팔걸이를 올려놓는 부분들에도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도 히트가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X5는 실내에 탑승하게 되면 이 화면이 굉장히 커서 마음에 듭니다. 차는 덩치는 큰데 화면이 작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시원하게 나와 있다는 점 굉장히 시인성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트 부분 한번 설명드리면 핸들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수동 운전할 수 있다는 점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제스처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볼륨을 손으로 올리지 않아도 따로 버튼을 통하지 않아도 손동작으로 볼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액세스 기능은 키를 가방이나 이런 데서 꺼내지 않아도 따로 손잡이에 손만 얹어 놓으시면 차가 개폐되는 기능이고요. 웰컴 라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량 도어를 열게 되면 라이트 카페트가 깔린다더라. 그래서 분위기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실내에서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내 무드등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 사실 X5는 트렁크를 열게 되면 위에가 하나 열리고 아래가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 요즘에 없으면 서운할 만한 옵션들이고요. 리버싱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후진을 50m까지 자동으로 빼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눈부시 방지 룸미러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중요하죠. 사실 무선 충전 패드 핸드폰 올려놓고 이 기능 활용하시면 카카오 내비 연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개등 들어가 있고 이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토 상향등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더라라고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공통 옵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한 짝 넘어가서 옵션 차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30D 라인업에는 이 뒷좌석 썬블라인드가 빠집니다. 그리고 M 스포츠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차가 좌우로 코너를 반복할 때 그때 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뒷바퀴 사이에 별도의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어에서도 차세대 버전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기어의 이수나 이런 것들을 다판 클러치 방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차량의 선회나 그리고 차량의 바퀴 움직임 자체에서 운동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이 기능은 뒷바퀴가
약 3도 정도 꺾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유턴할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능이고요. 소프트 클로징은 그 문 덜 닫혔으면 끝까지 닫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라고 적어놨는데 무선 충전 패드를 놔둘 수 있는 그 앞쪽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냉이랑 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트래블 컴포트 시스템 요거는 뒷좌석에 별도의 그 C타입 같은 충전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부속을 더 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M 스포츠 브레이크는 이제 30D X 라인 일반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빠지는 것들 확인이 가능하시고, M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사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범퍼가 아래쪽에 3분할이 되어 있고 펜다 쪽에 이렇게 M자 배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 보다 더 날렵해 보이고 공기 흡입구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 공기 저항 개수 면에서도 영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M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차가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글래스 인테리어 요거는 실제 스와로브스키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작이 되어 있는 크리스털 기어 노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엑스파이어 보통 검색하시면 실내 부분에서 크리스털 기어 노브에 되게 반짝이는 뭔가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분위기를 더 연출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X라인 이후부터 그러니까 M팩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트르아 사이트 헤드라이너 이 부분은 천장이 마감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보통 서라운드 뷰라고 하면 위에서만 보여주는데 BMW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돌려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휠이랑 인도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확실히 까먹을 일이 없겠죠. 굉장히 편안하고 최신 기술은 분명한데 여기 보시면 30D X라인은 빠지고 실행성부터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노라마 썬루프는 다 적용이 되지만 그 파노라마 썬루프 자체에 별도의 별빛처럼 불이 LED가 여러 개 박혀서 실내 무드등 색상과 연동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는데 M50D만 있다라는 점. 휠 디자인은 이렇게 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미지 첨부해 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30D 라인업은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이 되나 M50D는 타이어 수리 키트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럼플렛 타이어가 있으면 장단점이 있지만 보다 차가 좀 무거워지는 거 분명하게 있고요. 그 노면의 소음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대신에 고속 주행할 때 펑크 나도 원형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당장에 출근하려고 차를 탔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들어와 있다? 그럼 사실 보험사 부르고 뭐 한다 시간 버리잖아요. 근데 이 럼플렛 타이어가 있으면 이게 차이가 주저앉지 않지가 않으니까 한 80km, 100km 더 갈 수 있거든요. 물론 한 80km 시속 정도 유지했을 때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면 안전하게 내가 목적지까지 이동한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시간적으로나 안전에 대한 보험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간다는 거는 무게를 더 절감했고 보다 운동 성능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으면 또 좋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키트를 활용을 하면 시가잭에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압력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을 내 짝을 정확하게 맞추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서비스 센터를 매번 방문하자니 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타이어 공기압을 직접 찍어보고 2.8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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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바 이렇게 맞추겠다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 부분은 실내 인테리어 트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실내 인테리어 요즘 잘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M 스포츠 스티어링 요거는 보다 그립감이 더 좋고 핸들이 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얇아질 수 있는 거는 X라인이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포전 에어 컨디셔닝이 있으면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을 각각 조절할 수가 있지만 X라인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가 X라인에는 없었기 때문에 파킹 어시스턴트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서라운드 뷰가 붙으면 플러스라는 용어가 더 붙는데요. 이 기능은 자동 주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행 주차나 T자 주차를 하되 서라운드 뷰를 같이 연동시켜 보여줄 거냐 아니면 후방 카메라만 사용하면서 센서식으로 보여줄 거냐 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이 옵션 참고해 보시고요. 스피커 부분이 다르죠. 라인업의 기본은 하이파이, 엠팩은 하만 카돈, M50D는 바울센 윌킨스 끝판왕 스피커 들어가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M50D는 앞으로 M50i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점. M50i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30D 물량보다는 확실히 적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니아분들이 찾을 수 있고 X5에 대한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기재해 놓은 것처럼 들어오는데 카본 블랙은 엠팩에서만 선택 가능한 컬러입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트림은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버네스카 가죽이랑 메리노가 있어요. 30D 라인업은 버네스카라고 하는 천연 가죽이고 그리고 M50D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M50Y는 메리노 가죽이라고 하는 끝판왕 스틸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보시고요. 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정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디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MHEV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엔진 미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엔진 쪽에 추가 부속품을 더 달았어요. 어떤 걸 달았냐? 48V 전압 배터리를 달았고요. 왜 달았냐? 그 차가 자꾸 그 전자 장비들이 늘어나니까 12V만 쓰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 있겠죠. 그래서 여유로운 전압을 달아서 보다 차를 효율적으로 만들되 부가적으로 차량이 보통 고속주행하거나 저속주행하게 되면 시동을 걸리고 꺼지는 것들을 고속주행 가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통합형 발전기 스타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속품을 더 달아서 차가 기존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연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적게 만들고 이게 바로 제조사의 입장입니다. 자, 가솔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21년형이 나오면서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X라인 가격이 나왔어요. X라인이 1억 690만원, 7연승으로 갔을 때 1억 9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40i 같은 경우는 1억 16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디젤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공차 중량 면에서 그리고 엔진 사이즈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공차 중량이 좀 더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배기량 어차피 3000cc 미만의 엔진은 똑같고요. 마력이 많이 올라가네요. 기존의 30D 라인업은 265마력이었는데 340마력으로 올라갑니다. 언제? 6500rpm일 때. 이때 최대 출력을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토크 같은 경우는 디젤보다는 다소 낮아집니다. 그래서 디젤이랑 휘발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 토크는 디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치고 나가는 게 먼저 빠른 건 디젤이더라. 하지만 고속 주행할 때 따라잡히는 거는 디젤이 잡히고 그 이후에 출력이 남는 거는 휘발유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성은 휘발유가 보다 경쾌하고 가볍다더라.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8.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트렁크 용량은 645리터, 뒤에 의자 접었을 때는 1860리터 나오게 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1인치 사이즈 쓰고 있고 앞뒤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통 옵션은 앞에서 설명 안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앞서 30D 라인업, 디젤 라인업은 원격 시동이 지원이 안 됩니다. 40i는 원격 시동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또 볼게요. 럼블렛 설명드렸었고 쭉쭉 내려가서 버네스카 가죽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통풍 시트, 환기 시트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액티브 시트 벤틸레이션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썬블라인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점이 다르네요. 그리고 앞좌석 컵홀더도 아까는 M50D 라인업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라인업부터 다 들어간다는 점, 이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인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서 뒷자리 접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까 안 드렸지만 앞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키는 다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키를 통해서 내 차의 주유량이나 내 차가 문이 잠겼나 열렸나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보여주기도 좋습니다. 키를 일반 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키를 뭔가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때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들어가고 하만 카돈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40i 엠팩으로 갔을 때 가장 큰 옵션의 차이는 레이저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X라인으로 갔을 때는 이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LED로 바뀐다는 점. 그리고 M 스포츠 배기 설명 안 드렸었는데 M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면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배기 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에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배기관 쪽에 별도의 주전자처럼 스피커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운드 스피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런닝보드 요거는
밑에 발판 있죠. 그래서 좀 착오가 있으니까 발판 어느 정도 달아놓다는 부분, 이 부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었던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할게요. 색상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버네스카 가죽이기 때문에 메리노는 선택지가 없으며 버네스카, 모카 블랙 이렇게 들어오는 점 참고하시고요. 휠 디자인은 라인업에 따라서 선택지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1년형으로 바뀌면서 보증기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3년에 20만 킬로를 해주는 대신에 소모품 교환 정책에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안 갈아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보증기간 자체를 1년을 줄이면서 2년에 무제한으로 바꾸면서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를 갈아준다는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기입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비머팀이었습니다.